안 되네. 아. 야, 신기하다. 너 잠 안 자고 뭐 하고 있어? 자야 되는데. 어? 그만하고 자. 그리고 어떤 거 눌러? 이거? 아, 보내기? 응. 안녕하세요. 초보강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연세가 있으신 어머님의 아이폰 사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다 못한 애플워치와 추가로 영상통화를 위한 구글 홈 네스트 허브 맥스에 대해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혹시 지난 영상을 보지 못하셨다면 여기 위를 눌러 보고 오시면 이해하시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카테고리인 애플워치는 뒤에 말씀드리고 구글 홈 네스트 허브 맥스 이름이 너무 기네요. 구글 네스트 맥스로 부르겠습니다. 구글 네스트 맥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님의 아이폰은 큰 문제 없이 잘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왓츠앱이나 카카오톡의 업데이트 또는 기타 OS 업데이트가 있다면 어머님이 아시는 것과 다른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사실 이런 건 별것 아니죠. 하지만 처음 보는 화면에 불안해서 아무것도 못하실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함께 있으면 차근차근 알려드리지만 제가 싱가포르로 돌아와 이런 일이 생긴다면 결국 스마트폰은 사용하기 힘들어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폰과는 별개의 영상통화 수단을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몇 가지 영상통화 기기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PC로 하면 제일 좋은데 어머님이 전혀 PC를 못 만지시기에 쉽고 편한 기기가 필요했습니다. 이때 발견한 것이 구글 홈 네스트 허브 맥스였습니다. 전 2017년 말부터 구글 홈을 사용했습니다. 지금 구글 홈 1대, 구글 홈 미니 3대, 구글 홈 맥스 1대 해서 총 5개를 사용 중입니다. 구글 홈에 디스플레이가 달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구글 홈 네스트 허브가 나오더군요. 하지만 카메라가 없다는 걸 알기에 접으려고 했는데 2020년 말에 카메라가 달린 구글 홈 네스트 허브 맥스를 발견해 고민할 필요가 없이 구매했습니다. 구글 네스트 맥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스마트 스피커의 모든 기능을 다 합니다. 스마트 스피커 얘기만 해도 오래 걸리니 넘어가겠습니다. 구글 네스트 맥스가 다른 스마트 스피커와 가장 큰 차이점은 10인치 디스플레이와 카메라가 달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구글 듀오를 통해 영상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전 PC나 스마트폰에 구글 듀오를 설치하기만 하면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어머님은 터치가 익숙하지 않아 말로 제게 전화를 걸어달라고 하십니다. 구글 네스트 맥스의 경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있으면 알아서 진행되기에 고장이 나지 않는 한 큰 문제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덕택에 폰에 문제가 생기면 구글 듀오로 전화를 해 폰을 직접 보면서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이 가능해졌습니다. 참 세상 좋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글 네스트 맥스의 장단점이 있지만 오직 영상통화 하나만 보고 구매를 결정한 거라 다른 사항은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굳이 몇 가지 말씀드려보면 첫 번째로 유튜브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머님이 말로 명령을 내려 보고 싶은 것을 플레이해 보시는데 정말 좋아하십니다. 싱가포르로 오기 전까지 나훈아의 테스형을 정말 많이 들었네요. 두 번째는 상당히 괜찮은 스피커를 들 수 있습니다. 괜찮은 소스의 유튜브 영상을 좋은 음질로 들려주니 정말 좋습니다. 세 번째는 카메라를 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얼굴을 등록해두면 얼굴을 인식해 그 사람의 맞춤 정보를 보여줍니다. 또한 영상 통화할 때 넓은 화각으로 촬영하는 것 같은데 인식한 얼굴을 이렇게 쫓아다닙니다. 단점은 굳이 잡자면 쉽지 않은 세팅입니다. 구글 홈은 그나마 쉬운데 구글 네스트 맥스는 영상 통화 설정하는 게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세팅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지만 제가 기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보여드릴 수 없네요. 찾아보니 처음 언박싱 하는 것과 초기 구동을 촬영해 두었네요. 사실 크게 내용은 없지만 함께 보시죠. 박스는 상당히 큼지막하게 오는데 열어보면 구글 네스트 맥스가 있고 그 아래 케이블 이게 답니다. 전화를 넣으면 구글 네스트 맥스가 부팅이 됩니다. 구글 홈 앱을 다운받아서 설정을 하라고 나오죠. 별거 없죠? 그럼 다음으로 애플워치는 그 가격 때문에 어머님이 끝까지 싫다고 하셨는데 제가 밀어붙여서 샀습니다. 제가 애플워치 구매를 추천한 가장 큰 이유는 건강에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통화와 알림이 꼭 필요해서였습니다.
연세가 좀 된 어머님은 한쪽으로 이렇게 매는 가방보다 백팩을 선호하십니다. 또한 주머니도 좁고 스마트폰은 무게가 상당해 백팩 가방에 넣고 다니시더군요. 함께 다니다 보니 전화가 오면 가방을 내린 후 지퍼를 열어 폰을 꺼내 통화를 하십니다. 이게 평지에선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버스나 지하철에서, 특히 버스에서 너무 위험하더군요. 또 어머님들은 전화 통화비 아끼려고 오는 전화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항상 서두르다 딱 다치기 좋더군요. 그래서 애플워치를 구매했습니다. 폰을 가방에 두고 문자나 왓츠앱 메시지가 오면 애플워치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급한 대로 음성으로 답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전화가 오면 애플워치로 누구한테 온 전화인 건지 확인하고 이건 뭘 받을지 안 받을지 선택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더군요. 물론 전화도 애플워치로 바로 받을 수 있어 정말 용합니다. 가끔 제가 전화를 걸면 애플워치로 전화를 받으시는데 통화하는데 큰 문제가 없고 정말 편리하게 사용하십니다. 또한 애플워치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건강 관련 기능이죠.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경고를 보내줍니다. 하지만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혼자 다니시다 넘어졌을 때 바로 전화를 거는 기능입니다. 넘어지는 것을 감지한 후 일정 시간 지나면 비상연락망으로 통화를 할 수 있게 전화를 걸어줍니다. 물론 그 전에 멈출 수 있죠. 어머님도 다니시다 한번 보셨다고 하시더군요. 정확하게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알림이 떠 넘어짐을 감지했다고 하더군요. 취소를 눌렀는지 그냥 움직여서 자동으로 취소된 건지 모르지만 만약의 경우에 아주 유용할 거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머니가 저보다도 더 많은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시는 것 같네요. 그래도 이 정도 해두니 걱정이 덜합니다. 급한 대로 통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 안심이 됩니다. 혹시 다니시다가 길에서 할머니가 애플워치로 통화를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아, 할머니들도 잘 사용하시는구나 하고 너무 이상하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까이에서 어머님을 뵙는 게 가장 좋은데 할 수 없어 마련한 방법들입니다. 혹시나 저와 비슷한 상황이라 이런 문제에 대해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아이폰, 애플워치, 구글 홈 네스트 허브 맥스를 고려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한 부분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얘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엔 한 가지 더 추가로 TV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